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오늘은 8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방금 나뭇잎에 부딪혔고요, 나뭇가지에 부딪혔습니다. 와, 오늘 얼마 만에 이렇게 갯날씨입니까? 하늘이 여전히 구름이 좀 많긴 하지만 비가 그쳤습니다. 물론 지금이 뭐 완전히 이 먹구름들이 물러간 건 아니고요. 또 뭐 조만간에 비가 또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좀 비가 그쳐가지고 이렇게 땅도 보면은 약간 이 물기가 말라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기온도 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대략 한 22도 정도. 이 정도면 좀 선선한 날씨네요. 나오니까 되게 시원해요. 지금 오늘은 시원하다고 할 만큼 좀 선선한 날씨. 습도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뭐 하늘에 구름 낀 거 보면은, 그리고 지금 땅이 살짝 이렇게 젖어 있는 거 보면 습도가 좀 높을 것 같긴 한데, 체감 습도라고 할까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기온이 낮아서 그런지요. 다만 이제 낮 기온, 낮 최고 기온은 대략 한 33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수준도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수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좋음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같은 아침은 진짜 걷기 최적의 날씨입니다. 제일 좋은 날씨죠.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같은 날씨. 살짝 가을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8월 12일이면 아직은 더울 날씨. 요즘에는 이제 9월달도 여름이잖아요. 작년 제가 걷기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때 작년 9월달 9월 18일인데요 반팔에 반바지 차림이었어요. 지금 이 복장하고 별반 차이가 없었거든요. 시원한 바람이 살짝 또 불어오고요. 여기 횡단보도 건널 때 이렇게 사방이 트여 있으니까 좀 더 시원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참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옛날과 뭐 별반 차이가 없다, 뭐 사람 사는 게 똑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와 현재 많이 달라요. 특히 딱 그냥 단적으로 나눴을 때 80년대 90년대, 물론 뭐 90년대에 살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80년대하고 90년대는 또 확연히 다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8, 90년대와 지금 2020년대 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경제적인 부분도 뭐 차이를 보이는 것 같고요. 참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 8, 90년대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어느 시기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운 그런 시기를 맞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딱 절대적인 수치를 놓고 보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주변 환경들, 그런 물질적인 부분들, 그냥 절대적인 수치로만 비교하면 관찰되는 것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3자가 뭐 한국을 전혀 모르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속마음을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거꾸로 헤아리면서 헤아림으로 해서 아 이거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풍요로운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아예 그런 거를 빼버리고 그냥 객관적인 겉모습만 바라볼 수가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지금이겠죠. 지금 8, 90년대보다는 2020년대가 사람들이 훨씬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간혹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유튜브에서 워낙에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오니까요, 한 번은 추천 영상으로 말이죠, 80년대 90년대에 그 사람들의 생활상 이런 걸 봤는데, 그러니까 살짝 뭐라고 할까요, 다큐멘터리보다 더 다큐멘터리 같은, 다큐멘터리도 말하자면 어떤 기획 의도를 가지고 연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 연출을 하는 것보다 더 이제 연출을 하는 것 같지 않은, 더 그냥 일상적인 모습을 다룬 것 같은 그런 화면들, 생활상, 시대상,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봤는데, 그러니까 흘러가는 모습이거든요, 그거는. 뭐 물론 뭐 그 당시에 거기에 뭐 이런 장면을 뭐 부각해서 이제 나타내보자, 표현해보자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 느낌상 좀 그랬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봤을 때 뭐라고 할까요, 일단 사람들 표정에서 나오는 여유,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뭐 어떤 공동의 일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명절이라든지 또는 뭐 가족끼리 특별한 일이 있다든지, 또는 직장에서 뭐 무슨 같이 이렇게 모여서 힘을 모아서 뭐 어떤 처리를 한다든지, 뭐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뭐 무슨 과제를 해 나간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제가 뭐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뭔가 더 좀 끈끈해 보이는 거, 포근해 보이는 거,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선입견이 좀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지 라는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거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연출을 배제하고 영상을 제작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시대상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다뤘겠죠. 뭐 그런 차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확연히 지금하고는 좀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만 해도 80년대 뭐 삼성전자 이런 곳에서 이제 처음 이제 초창기 반도체 개발을 시작하고 기술을 거꾸로 이제 이전받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그 저용량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극히 적은 수준의 반도체들을 뭐 개발했다고 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고 하고 그러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90년대 2000년대 지나면서 삼성전자가 완전 그냥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서면서 메모리 분야, 그쵸? 메모리 분야에 있어서 램이죠, 램. 거의 독보적인 세계 1위.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 뭐 이런 거 세계 1위를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비례해서 사람들의 어떤 소득 수준이나 경제적인 어떤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수치들은 좀 올라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듯이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아, 저 시절이 좀 그립다. 아, 저 때는 저랬지. 저 때는 뭔가 저런 풍요로움이 있었구나. 특히 80년대는 좀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88년도 서울올림픽도 개최가 되고요. 그 즈음에서 삼저호왕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뭐였습니까? 국제 금리가 낮았고요. 그렇죠. 유가가 또 낮았고요. 그 다음에 달러화의 가치가 좀 낮았죠. 그러던 시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세계적인 그런 그 시대의 어떤 상황과 한국이 발전해 나가던 그 단계와 딱 이렇게 적합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90년대 한 중반 들어서는 선진국들만 가입한다는 OECD에도 가입을 할 수가 있었죠. 그 당시에 막 그런 이야기 많았어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는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실제 샴페인을 좀 일찍 터뜨린 꼴이 돼버리곤 했지만 IMF 위기가 또 왔었죠. 시기를만 아니요 뭘 시기하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지금의 어떤 이런 생활상 좀 신자유주의 정서가 팽배해지면서 사람들 간의 이제 경쟁 의식이 더 촉발되고요. 옛날에는 좀 이거는 넘어가자, 이건 봐주자, 아이고 우리 뭐 같은 팀인데 같은 조직 안의 사람들인데 이거를 같이 안고 가자, 뭐 이런 정서가 가득했다면 지금은 각계 전투 느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제가 지금 뭐가 옳고 그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약간의 그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수준, 어떤 포용력, 약간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PC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Political Correctness 말하는 건데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의 소재로 삼을 수 없는 것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거꾸로 우리를 옥죄고 있는 거거든요. 뭐 하나 어떤 예를 들어 어떤 목적을 위해서든지 뭐 재미를 위하건 뭐 웃음을 위하건 농담으로 하건 간에 그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돼. 예를 들어서 약간 성적인 거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사람들 이른바 소외 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사실 별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거는 PC에 저촉된다면서 이러면 안 된다. 말하자면은 이제 자기 스스로 검열 같은 걸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예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80년대 90년대 뭐 문화적으로 그거를 덜 성숙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꾸로 그런 문화에 대한 포용력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계속 쌓아 올리고 조금 더 여유를 찾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뭔가를 예전에 가지고 있던 좀 더 그 안에서 그 사람들 간에 지금은 얻지 못하는 그런 느낌들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많은 것들을 또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흘러오면서 모든 게 무조건 발전하는 게 아니다. 일종의 사회도 뭐 진화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진화라는 게 생물학에서의 진화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화는 발전이 아니거든요. 그 사회가 주변 환경과 이렇게 그 안에 이제 많은 컨텐츠들, 내용들을 막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잃기도 하고 무엇을 얻기도 하고 그런 과정 같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매슬로우의 욕구 발전 5단계설 욕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초창기에 만들어진 이론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194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한 중반 정도 이런 이론들이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이게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한 비판도 좀 있어왔지만 그래도 한번 아주 대표적인 욕구에 관한 이론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욕구가 크게 이제 구분을 했을 때 총 5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 2단계 욕구를 이제 충족시킬 수가 있고 3단계, 4단계, 5단계 순으로 간다는 겁니다. 1단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라고 하죠. 이거는 진짜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같은 거, 먹는 거, 생활하기 위해서 뭔가를 가져야 되는 거, 뭔가 배출해야 되는 거, 뭐 이런 욕구들이고요. 그렇겠죠, 당연히.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을 못 가면은 다른 하고 싶은 것들이 눈에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생길까요? 화장실을 지금 당장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가 첫 번째 욕구라는 얘기입니다. 1단계 욕구고요. 2단계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거 또 생각해보면 안전한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야? 화장실 가고 싶은 것보다 일단 몸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진 않죠.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은 안전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은 어떤 생리적인 부분이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안전 자체가 그 다음일 겁니다. 그래서 안전은 뭔가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 아, 여기서 내가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계속 내 생명을 영위를 해갈 수 있겠다. 내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이제 어떤 다른 존재에 의해서 침해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그런 게 좀 갖춰져 있어야 사람이 이렇게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보면 이건 욕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욕구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약간 적극적인 차원에서 난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되는 어떤 수동적인 그런 욕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만족하는 수준이죠. 요거는 이런 게 충족이 되면 이렇게 해서 아이고 정말 기쁘구나, 희열을 느낀다, 이게 아니고 만족하게 되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 다음 단계부터는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거를 하면서 정말 기쁨을 느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단계가 이제 이어지는 거죠. 세 번째 단계가 그겁니다. 관계에 대한 욕구. 뭔가 사회성이 이제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뭔가 관계를 하고 싶은 어떤 자신의 위치, 자신의 지위, 일종의 자신의 페르소나라고 할까요? 자신의 인격이 어느 정도 사회 속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 구성원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생각을 주고받고 정보를 공유하고 내가 뭔가 상대방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걸 할 수도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욕구입니다. 어느 정도 좀 의미성이 커지죠, 조금씩. 그 다음에 4단계의 욕구가 바로 존경에 대한 욕구죠. 존경. 이게 약간 관계에 대한 욕구하고 좀 유사한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한데, 존경을 따로 빼놨습니다. 존경받는다는 거, 내가 함께하는 그 사회의 어떤 구성원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거기서 좀 명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좀 구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존경을 받고 누군가는 존경을 받지 못하고,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이 사회를 구성하는 그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욕구를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관계의 욕구 3단계가 채워진 다음에 이제 발현이 된다는 거죠. 점점 어떻게 보면 이제 고차원적으로 바뀝니다. 마지막 단계가 그겁니다. 5단계인데요.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존경을 하게 되는 그 대상이 된 나 자신이 말이죠. 이제는 내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내가 정말로 참된 어떤 일을 행함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보람된 어떤 가치를 깨닫게 되는 그 경지. 이때는 이런 걸 겁니다. 와, 난 진짜 이런 일을 위해서 태어났구나. 와, 정말 이 일을 하면서 희열을 느낀다.
와, 내가 진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도 점점 더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단계. 한편으로는 과연 이 단계까지 도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매슬로우가 얘기한 대로 이 욕구 발전 단계가 정말로 이렇게 분절적이라면 말이죠, 연속적이지가 않고 앞 단계의 욕구들이 충족이 돼야만 다음 단계의 욕구가 충족이 될 수 있다면 5단계 욕구까지 도달한 사람은 그 앞에 모든 단계의 욕구들이 충족이 된 케이스거든요.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는 의식주가 제대로 좀 해결이 안 된 사람, 또는 어떤 안전에 대한 욕구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자아 실현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현대 이론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약간 제 좀 개인적으로 이 이론을 평가를 좀 해보자면, 조금은 약간 물질적인 삶,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물질적인 그런 생활에 빗대서 이 이론을 좀 만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부분들이 충족이 돼 가는 과정, 그게 이제 이론의 기반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충족돼야 되는 게 있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사람마다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욕구가 충족이 되더라도 바로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순서를 이제 거꾸로 역행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또 그 상황에서 예외적인 경우들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100%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 개별적인 이제 판단을 해보기를 해보는 그 과정이 또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20년대 비교를 해보면 진짜 객관적인 물질적 풍요는 지금이 더 그 80년대 90년대보다는 나아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사실 지금 경쟁이 더 심하고 서로 간에 신뢰를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이상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과연 나는 지금 이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 과연 내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가치들, 그러니까 진정한 내 욕구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 건 뭔가, 이런 것들이 나는 채워졌는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좀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전 이론을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 단계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아, 내가 뭐 난 이미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됐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 앞으로 더 좋을 것 같고, 80년대 90년대 거꾸로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달려오기만 했다면, 달려오는 와중에 그냥 뭐 알아서 사회는 잘 되겠지, 나는 뭐 알아서 이렇게 내 자신을 잘 또 돌봐주겠지, 다른 내 바깥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들이 나를 그냥 버려두진 않을 거야.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좀 더 능동적으로 욕구 발전 그 단계를 한 번씩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이런 가치를 다루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어떤 성찰 그런 걸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오늘 7시 4분이네요. 그래서 걷는 풍부 아침 방송 8월 12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즐거운 토요일 아침에 일찍 또 이렇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